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김재경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박사입니다.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 박사 뭐 쓰고 이렇게 싹 던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야, 진심하시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저가 양수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가 양수? 네, 이거 좋은 겁니까 이거? 합법입니다. 합법입니까? 네. 저가 양수. 네, 야. 저가 양수도 규정인데 예. 사실 2월달 최대 화두는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5월 9일. 네, 5월 운명의 날. 9일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도 생각하다가 사실 이미 투미TV에서도 해당 규정 관련해서 여러 번 방송도 했었고 아마 빠슝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들 얘기하는 게 5월 9일 전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소장님 네. 팔고는 쉽지만 다들 금매로 나오니까 안 팔려요. 안 혹은 팔려요. 예. 이 금액에 팔기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좀 실무적인 얘기. 실무적인 얘기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 세금적으로 제가 틈새를 네. 합법적으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재테크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이전 마지막 기회, 증여, 저가 양수도 정리. 지금 현재 다주택자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가격 괜찮은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매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수의 기회이기도 해요. 네. 근데 매수를 하려고 해도 예. 내가 무주택자면 상관없지만 내가 이미 집이 있어. 그럼 안 되지. 어떡하지? 예. 할 때 예. 우리 애들한테 사주자. 애들. 예. 애들 단독 명의. 예. 오. 그런 측면에서 예. 오늘 이 증여랑 저가 양수도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본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일 대통령이 SNS에다가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죠. 네. 트위터에다가 이제 네. 현재 X에다가 연일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데 연일 부동산 시장은 때리고 있어요. 네.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할 것 같나요? 불법 계곡 정비 정상화하는 것보다도 더 쉽다. 네. 코스피 5천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부동산 안정 더 쉽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네.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집 팔라고나 강요한 거는 아니다. 나는 1주택인데 네. 내 집 팔라고 하지 말아라. 네. 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실수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옵니다.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주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뭐 얘기들이 나오죠. 모 언론사에서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죠? 이제 본인 지역구에 네.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착한 국회의원 명단 하면서 한 80 몇 분만이 착한 국회의원이래요. 300명 중에. 네. 아. 이제 나머지는 네. 나쁜 국회의원이다. 물론 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을 테니까 뭐 그러네요. 그거는 떠난다 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80명 외로는 사실 나쁜 국회의원들. 더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기 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그리고 이번 분명 지방선거 나올 때 우리 지역을 화이팅 하면서도 본인은 거의 강남구청장 후보에 어울리는 분들 분명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제 다 팔라고 하잖아요. 어디를 팔까요? 분명 외곽을 팔지 네. 이제 서울 중심지를 팔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 심해질 것이다. 네. 똘똘한 채 선호영상 강해질 거다. 네. 그리고 5월 9일 전이 무조건 기회인 게 5월 9일 이후가 돼서 매물이 잠겨버리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심플한 거여서 제가 다른 데서는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압축하면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양도세 최고세율 최고 82.5% 이거 네. 내면서 못 팝니다. 정확히 5월 9일 전에 내가 팔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네. 안 팔리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 팔린다고 하면 분명 누군가 그러겠죠? 가격을 더 낮춰라 그렇지.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팔기엔 또 아까워. 네.
내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5월 9일이랑도 상관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도 지금 현재도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권역 있는 주택들 팔까 하는데 해당 지역들은 사실 규제지역 묶은 이유가 있죠. 네. 여기는 국가가 찍어준 겁니다. 여기는 좋기 때문에 규제지역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준 지역 중에 억울한 지역들이 몇 개 있긴 물론 억울한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도 했었잖아. 네. 기각당했지만. 2026년도 2월 10일자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이 나왔어요. 뭐 잔금을 이제 그 뒤로 하면 된다. 이제 2026년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 작성하고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그런데 여기 새끼고서도 또 거래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다주택자 매물. 네. 중. 2026년도 5월 9일 전까지 계약하게 되면 강남 3구랑 용산구는 4개월까지 잔금, 9월 9일 전까지. 네. 그리고 신규 규제 지역들은 6개월 내 잔금, 그럼 11월 9일 내로 잔금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무튼 올해 끝내야 돼. 예. 당장까지. 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팔기 싫은 거죠. 네. 팔기 싫어. 혹은 팔기 아까워. 아까워. 지금 막 가격이 뭐 실제로 강남 같은 데는 호가 대비해서 10억 빠졌다던가 아니면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뭐 3억에서 5억씩 빠진 데들 많거든요. 네네. 최상단들이 그렇지 중간 지대에 있는 곳들은 생각보다 가격 빠지지도 않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급매물들 그 찾아보면 뭐 없는 단지도 있지만 있는 단지, 있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 이거 몇천 싼 겁니까? 올라갈 때도 몇 억씩 띄워놓고 지금 사면 안 된다. 저희는 지금 사라고 하겠지만 분명 누군가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지금 사면 안 된다. 우리가 상투를 잡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시원시원하게 사지도 않아. 근데 내가 가격을 싸게 팔자니 아까워. 지역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증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주제들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증여를 했을 때 최고 장점은 이겁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 그렇죠. 훨씬 적죠. 사전 증여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다주택이 되고 싶지만 네. 다주택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적폐론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마귀론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안 되겠죠. 네. 내가 이제 마귀 집안이 될 것 같아서 좀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네. 주택수를 분산하면 되는구나. 인별 1주택으로 가야겠다. 네네. 내가 다주택이 되면 마귀지만 똘똘하게 이제 애들한테도 각자 1주택을 미리미리 해줘야겠다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녀의 자산 증식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한 3억 정도 증여해 주려고 해도 3억 가지고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서울의 빌라 전세도 3억이 넘어갑니다. 세빌라는 그렇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기왕 해줄 거 그냥 해줄 거. 지금 3억을 해줘서 네. 우리 애의 자산 증식 효과를 늘리자라는 얘기들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 상증세법이라고 말하죠. 상속 및 증여세법인데 이제 상속 증여세율입니다. 상증세율 자체는 똑같아요. 그럼 증여세율이나 상속세율이 똑같다라는 거고 공제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율입니다. 9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세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꾸자고 계속 심지어 선거 공약에도 있었어. 바꾼다. 하지만 예. 안 하죠. 안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절대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세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과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공제만 조금 늘리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부자 감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90년도 당시에 30억 초과는 진짜 재벌들이나 걸리는 거였는데 30억 초과 아파트가 없었지 그때는 아예 그냥.
그렇죠. 90년대 당시에 재산이 30억을 넘어가는 게 네. 대단한 거였죠.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압구정도 뭐 그냥 몇 억이었다라는데 지금 마포, 성동구, 강동구도 30억 실거래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재산이 남들보다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부를 축적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자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데 50%가 세율입니다. 그러면 안 바꿀 거라는 걸 떠나서도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산가들은 해외로 이민도 많이 간다. 우리 재산이 한 뭐 150억인가 200억인가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게 애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세금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나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있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불합리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90년도 이후로 연봉 계속 올려놓고서 네. 왜 이거는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하냐라는 얘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분명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받을 것도 없는데 있는 놈들이 더 한다. 네. 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논의가 안 됩니다. 이거 분명 낮추려고 하게 되면 분명 손가락질은 저 부자들의 앞제비들 부자 감세한다라고 할 건데 이게 감소될 거라는 거를 일단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악법이고 좋은 법이고를 떠나서도 일단은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이걸 따르려고 하게 되면 최대한 절세를 해야겠죠. 그럼 미리 증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들이 3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현재도 종소세 얼마나 많이 내요? 고소득자들은.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이 떼이거든요. 네. 근데 절반 가까이 떼인 거에서 네. 또 내가 아끼고 모아서 우리 애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컸으면 좋겠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증여를 해준 거예요. 내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거는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빵빵 때리는데 기왕 증여해 줄 거면 빨리빨리 해줘라. 나중에 상속으로 가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30억 초과세율은 50%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모든 투자 수익, 자산, 증시 혹은 근로소득에 의한 이제 내가 번 사업소득이든 뭐든 이런 모든 수입의 절반은 국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소세니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이런 거는 논외고 그렇게 남긴 거의 절반도 다 국가 겁니다. 애한테 넘기려고 할 때는 짧든 멀든 언젠가는 절반 이상의 세금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30억 초과세율 답 안 나오죠? 미리미리 애들한테 이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이렇게 세율 저율일 때 납부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상속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유산세, 유산취득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한국은 유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유산세고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랑 상속세랑 이게 다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100억 없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즐겁네요. 내가 100억이 있어. 네. 재산이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더 극단적으로 자녀가 100명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네. 네. 자녀한테 1억씩 증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증여 공제 5천만 원 빼고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500만 원 나오겠죠? 네.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죠. 네.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받는 애들 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5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총액을 가지고서 상속세를 매기거든요. 네. 물론 공제는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 계산해가지고 단순 계산하고. 100억에 대해서 최고세율 50%빵 터지면 50억이죠. 네. 먼저 주면 안 된다. 먼저 주면 애들이 버릇없다.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내가 100억을 쥐고 있으면 50억이냐 네. 5억이냐 차이가 됩니다. 그러네. 5억이 좋아요? 50억이 좋아요? 세금으로는 5억이 좋죠. 그렇죠. 내가 뭐 애국자래서 네. 애국자에서 50억을 국가한테 내고 싶다 하면 상관이 없고요. 나는 애들한테도 줄 생각이 없다. 그냥 100억 자체를 사회에 기부하고 나는 갈 거다
라고 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 아유 좀 뭐 속은 썩여도 그래도 우리 애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주고 싶으면 심정이죠. 예. 빨리 줘라. 언론에 보면 막 폐륜적인 자산을 다 줬더니 부모님을 헌신짝처럼 취급을 한다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재산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까 뭐 극단을 100명이라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뭐 해봤자 2명에서 3명인데 그러면 이 100억을 지금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5억씩 주든 그 10년 지나고 또 5억씩 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표를 나눠서 끊어줘라 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요. 어쨌든 그때 가서 한 번에 주려고 하면 세율이 한 방에 터지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상속 유산 플랜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네. 세금별로 주택수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히 세목별로 다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애들한테 줘라 라고 해도 우리 애가 아직 세대 분리를 못했어요. 우리 집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라고 했었을 때 3주택자죠? 3주택자죠. 그러면 여기는 마귀 집안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중과 어떻게 돼요? 30% 두들겨 맞아야겠죠? 75%에다 45%에다 30% 보태는 거죠. 네, 75%. 그러니까 네. 최고 82.5%까지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버티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즉 보유세가 빵빵빵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피할 때, 즉 양도세라는 거는 처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팔기 아까워. 분명 매물 잠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나중에 팔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주택으로 있다가 보유세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네. 현명하게 버텨라. 인별로 쪼개라 라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각각 1주택자로 갑니다. 그러면 공제 같은 경우도 아빠도 9억 공제, 엄마도 9억 공제, 아들도 9억 공제 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율도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부도 이게 각자 따로따로인데 공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거 뭐 대통령이 가만히 냅둘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얘기하는 게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뭘 할지 몰라서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못 건넵니다. 종부세를 세대 합산은 못 시키는 게 네.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합산을 시켰었다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헌 났죠. 네. 그래서 인별로 쪼개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합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종부세가 폐지되는 길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부세 위헌 뜨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린 결과론적으로 종부세가 인별로 간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우리가 소득세도 앞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2026년도부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이제 2주택자도 전세 과세하겠다. 네. 간주임대료 과세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쪼개지는 게 부부는 합산하고요. 자녀는 별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녀는 극단적으로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예요. 네. 물론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전세를 놓아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 되고 결과론적으로 양도세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결국은 과세 기준 시점은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애가 네. 그때 이제 성인이 돼서 세대 네. 분리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겠죠? 뭐 그리고 또 부부는 이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혼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위장이혼 잡힙니다. 그래서 위장이혼 말고 진짜 이혼. 네. 그래도 진짜 이혼하라고 말하기 조금 막 그렇긴 해서 애들 장성하면은 이제 부부들이 또 가끔 고민을 해보더라고. 애들 클 때까지 참아야 되니까. 뭐 이것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분하기 전에 세대 분리하면 된다 얘기하고요. 애들한테 넘긴다라고 했을 때
애들은 일단은 독립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 이상 혹은 네. 소득이 있거나 중위소득 40%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만 30 미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소득 혼인했으면 그거는 독립세대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예, 저건 뭐 엔드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얘기죠. 네, 예. 5할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거꾸로 음. 만 30도 넘어가고 소득도 있고 혼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네. 그건 세대를 당연히 합산하기 때문에 음. 별도의 독립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일단 30살 넘기 전에 독립하세요. 그게 서로 서로 깔끔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뭐 부모한테 밥 얻어 먹을 거야? 네. 아들아, 빨리 나가라. 빨리 네. 나가라, 독립해라.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제일 많이 해주는 구간은 5억 이하입니다. 일단은 1억 이하 10%는 무조건 해주라는 얘기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세금은 진짜 싼 겁니다. 갑자기 물론 1억 증여했었을 때 뭐 1,000만 원 세금 내려고 하면 아깝긴 하죠. 단돈 1,000만 원이 아쉽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고요. 같은 의미로 20% 세율도 많이들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1억 해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오히려 5억 해줘도 세금 떼고 나서 특별하게 할 게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도 올라서. 네. 그런데 딱 보는 거죠. 내가 재산이 이미 30억 초과야. 50% 세율이야. 그러면 아유 이걸 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20% 세율까지는 그냥 낼만 하니까 내주고 네. 돈 있으신 분은 30% 세율까지도 많이들 냅니다. 어. 이건 해야 그래도 뭔가 서울에서 살려고 했을 때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0% 세율까지도 일단 물건을 사줄 때, 부동산을 사줄 때는 30%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20% 세율까지는 하고요. 근데 30% 세율에서 10억 증여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요? 네. 쉽진 않죠? 그때 많이들 하는 게 플러스 차용증인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은 이 영상에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2부에서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완전 실전 강의네. 이건 네. 유료 강의 할 뻔했네. 이게 유료 이제 강의여야 되는. 여러분 투미 멤버십으로 오세요. 제가 무료로 이거 한 대신 네네, 또 이제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또 그렇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내가 5억 플러스 차용증을 하든 이제 10억 플러스 차용증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들 한다.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6억, 직계 좀비속 5천인데 여기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정 1,000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려 했었을 때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증여세는 인별과세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 기간은 10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10억을 그냥 생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인데 근데 자녀가 둘이에요. 뭐 첫째한테만 다 몰아줄 순 없죠.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한테 5억, 둘째한테 5억 해주게 되면 8,000으로 줄어든다. 각자 공제도 받을 거고 그리고 과세 표준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다 줬을 때보다는 훨씬 세금이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네요. 합쳐봤자 1억 6천이니까. 네.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넘겨줬다라고 해서 10억짜리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증여세 2억 2,500만 원은 자녀가 납부해야 됩니다. 자녀가 돈 없으면 어떻게? 왜 10억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10억을 줬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7억 5천 남는다. 세후 7억 7,500만 원에 맞춰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버지가 대납하면 그 대납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고요. 그치. 현금 증여해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상관없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애가 증여세 납부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얘기인 줄 그 알았어요. 돈을 아버지가 증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거기도 또 붙는 세율 거고.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0억까지는 세율이 30%인데 이제 10억을 초과하면 네. 40% 세율이거든요. 야, 이거 2억 2,500을 딱 40% 구간에 세금 떼고서 넘기려고 하면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대충 봐도 한 4억 정도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현금을 증여하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 현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분납 신청을 많이들 합니다. 5년간 분납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당해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 분납이니까 6분의 1씩 해서 5년 동안 넘기는 거고 그건 부동산에 넘겨봤죠.
부동산에 넘겨받으니까 그 부동산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일단 납부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생으로 현금 증여하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계산합니다. 1억 5천 증여를 제일 많이 한다 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 1억이 되는 세율 10%니까 세후 이제 1억 4천이다. 1천만 원 세금 내는 거고 5억 5천 증여도 많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까지는 세율 10%, 이제 1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 5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세율이니까 9천만 원이 세금, 그러면 세후 4억 6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미성년자는 공제가 2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은 합산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가느냐? 아까 한 번에 10억을 주면 2억 2,500이라고 했었었는데 애가 20살 때 10억을 줬어요. 아주 대단한 아버님이죠. 그런데 애가 25살이 됐을 때 10억을 또 줬어. 네. 그러면 생으로 40% 세율로 가니까 증여세가 4억인데 30살 된 다음에 이제 애가 결혼하려고 해. 그때 10억을 또 줘. 그러면 과세 표준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증여공제 또 받을 수 있고 각자 1억까지는 세율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에서 증여세가 2억 2,500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리미리 주는 게 맞다는 거죠. 한 번 먼저 주고 10년 뒤에 또 주면 이제 증여세가 분산이 되는데 근데 이걸 한 번에 주면 그럼 거꾸로죠. 20억을 한 번에 줬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6억 2,50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10억을 끊어서 주면 아까 2억 2,500 두 번씩이니까 4억 5천이네요. 4억 5천이냐? 6억 6,500이냐? 이것만 해도 증여세 억 단위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네요. 애가 이제 돌잔치 하자마자 돌리자마자 1억 2천을 증여합니다. 2천 2천 증여공제 1억이 되는 세율 10% 1,000만 원 세금 내면 되겠죠? 네. 이게 애가 11살이 되면 또 1억 2천 증여합니다. 네. 21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죠? 5천만 원 증여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1억 5천을 하고 31살이 되면 또 1억 5천 이런 식으로 갔다가 10년마다 끊어서 주게 되면 우리가 1,000만 원씩 세금 냈죠? 네. 그럼 5천만 원만 세금 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이걸 6억 9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했다라고 하면 증여세만 1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이 돈을 증여해서 이 돈이 또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든 아니 뭐 1억 가지고 뭘 해라고 하면 S&P 500 해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코스피에 넣어 넣든 테슬라든 아니면 뭐 테슬라를 엔비디아든. 하든 네.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 예. 우리 그래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건재하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오늘도 뭐 엄청 오르던데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네. 장투 20년 장투할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했지만 해도 이게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넣어놓는 거죠. 하면 이것도 불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군가 이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어떤? 소장님 돈이 많으셔가지고 애한테 1억이 턱턱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네.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줍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거 핑계입니다. 당장 저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애한테 1억 2천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1억 2천을 애한테 그냥 딱 떼놓고서 그리고 애가 또 태어나서 애한테 또 한 명 또 주고 그렇게 하면 제 돈이 그렇게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죠. 제가 투자를 할 때 이 돈을 내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총재산은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을 살려고 했었을 때 자녀가 둘이야. 그러면 각자 1억 2천씩 증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금 로스는 1,000만 원씩은 로스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 빼고서는 네. 같이 20억짜리 주택을 산 거고 그럼 이제 비율이 이제 몇 퍼센트 안 되긴 하겠죠. 그래도 이 집이 나중에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하면 애 재산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냥 1억 2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 5천이 되든 2억이 되든 계속적으로 내 재테크와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부부 공동명의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뿐만 아니라 애들도 공동명의를 넣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4명 공동명의면 인적공제도 250씩 4명 받으면 1,0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과세표준이 그만큼 또 쪼개지겠죠? 네. 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네. 우리 애들 자산, 내 거 투자할 때 애들도 같이 섞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들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지. 찾아보려고 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꼭 잘 챙겨줘라. 포인트 중 하나가 증여를 할 때 네. 부부는 합산이에요. 아빠가 2억 증여하고 엄마가 2억 증여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똑같습니다. 한몸이니까. 부부는 진짜 이혼하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혼 절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이 장표를 끌고 왔을까요? 거꾸로 이거 증여를 애한테 주려 했었을 때 아까 FM대로 했을 때 우리가 10억 5천 증여하게 되면 그래 세금 낼 거 내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 그럼 뭐 7억 얼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요 소장님. 그렇다고 해서 40% 세율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차용증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차용증이라는 것도 이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애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애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납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못 써요. 애가 소득 없으면. 그러면 애한테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부부는 합산인데 증여자가 다르면 또 상관없습니다. 부부는 사실 일심동체니까 이렇게는 묶이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 세대는 또 다르죠? 그렇죠. 할머니가 손주한테 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할머니 역시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하면 아들한테 뭐 30% 세율 초과해서 주면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손주한테 줘. 어. 애가 있어. 네. 애가 있으면 손주한테 딱 줬다. 1억 쏴줬어요. 그러면 세율이 낮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또 누군가 얘기하는 게 이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 30%가 붙어요. 얘기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1억까지는 세율이 10%라고 했잖아요. 10%에 30% 할증 붙어봤자 13%입니다. 엄청 낮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1억 2천 증여해주면 딱이죠. 미성년자야. 2천만 원 증여 공제. 참고로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공제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에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계정당. 그러면 직계 좀비속한테 우리가 2천만 원 증여 공제 있으면 이미 할머니가 줘서 내가 2천만 원 썼어. 그러니까 아빠가 또 주면서 2천만 원 공제 이거는 안 되는데 세율 자체는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면 네. 각각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해요. 왜냐면 약간 공제는 받는 사람, 애 기준으로 가는 건데 증여세율은 주는 사람이 다르면 상관없다. 근데 부부는 합산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2억 주고 할머니가 2억 주고 똑같이 이거 세율 합산해서 애 기준으로는 4억 받은 거니까 세율 그렇게 가나요? 아니다. 할머니가 줬으면 따로다라는 얘기. 그럼 아빠가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로 주면 세율이 20%인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 할머니가 1억 2천 준다? 그러면 13% 1,3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능력이 좀 있어. 가족들이 재산이 좀 있어. 삼촌이 좀 더 조언해준다. 삼촌이 조카한테 쏴준다. 그럼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 네. 받고 네네. 1억까지는 또 이거는 세대 할증이 안 붙죠? 10%야. 뭐 미성년자가 네. 강남에 뭐 무슨 40억짜리 50억짜리 집주인이다. 미취학 아동이 집주인 이런 거 종종 기사 뜨잖아요. 네. 기사까지 뜰 때 국세청이 안 볼까요? 무조건 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탈세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세를 했겠죠. 합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 낼 거 다 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 재산을 원기용 모으듯이 일가 친척들의 재산을 싹 모아줘가지고 사준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며느리 증여도 있습니다. 며느리 증여. 예를 들어서 애가 솔로면 어쩔 수 없는데 결혼을 했어. 네. 그러면 며느리가 기타 친족이 들어가요. 그건 1,0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1억까지는 세율 10%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1억 5천, 며느리한테 1억 1천 하면 또 과세 비율이 분산되니까. 여기서 또 내가 좀 좋은 거 해줄 거야. 애한테 10억을 그대로 쏴주면 세금이 너무 세지는데 네. 그럼 아들한테 5억 5천 주고 네. 며느리한테 그럼 나머지 4억 5천을 준다. 그럼 세율 구간이 또 뚝뚝 떨어지겠죠. 둘이 부부인데 합산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까 말한 그 합산한다는 거는 예, 주는 사람이. 증여를 할 때 아빠가 받는 따로 사람은- 주고 엄마가 따로 주고 야, 이게 안 되는 꿀팁이네, 거지. 이거. 받는 거는 아까 말했던 거는 증여받는 사람이 수중자가 다르잖아요. 오, 좋아 좋아. 며느리 따로입니다. 예.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애한테 주기 싫어. 뭐 그거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건 뭐 아침 드라마 얘기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면 또 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우리 아들한테 줄 거야. 네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세만 놓고 보면 이게 낫다. 그리고 좋네요. 보유세 자체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이득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명의 하려면 며느리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며느리한테 줄 때는 처가 쪽에서도 또 오지 않겠어요? 아니 서로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한 5억 네. 해줘. 그럼 며느리 쪽 이제 네. 처가 쪽에서도 똑같이 5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2, 3억은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것도 본인 딸한테 1억 5천, 사위한테 1억 5천. 이 크로스 쏘는 거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진짜 비슷하게 경제력이 좋은 집안끼리 만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맞습니다. 이유도 그런 게 있긴 하겠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집 사지. 그게 아니면 이게 세금 너무 많아서 집 못 삽니다. 오늘 알려주신 게 진짜 저는 굉장히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증여 공제 활용할 거 활용하고 해서 가면 되고요. 네. 그러면 증여, 증여 설명만 해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나머지는 좀 빠르게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 텐데 저가 양수도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핵심 사항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증여는 빨리 해줘라. 그럼 자산의 증식 효과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다시 본론 돌아와서 애한테 넘길 건데 조금 지금 팔기 너무 아까워서 네. 내가 지금 있는 부동산에 넘기고 싶어. 그럼 제가 한번 정리했어요. 유상양도, 무상양도라고 네. 구분해놨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놨냐? 매매를 하는 거는 유상양도죠. 네. 그럼 아빠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해야지. 납부하는 겁니다. 증여는 무상양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죠. 수중자. 네. 수중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또 뭐냐? 전세를 끼고 넘긴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부채, 즉 전세 보증금은 원래 아버지가 상환해야 될 부채였다가 부채를 넘긴 게 되겠죠? 네. 그럼 이 부채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양도세가 그러면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10억인데 전세가 뭐 예를 들어 6억이야. 6억이야.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양도세, 네.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런 식으로 간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고요. 이제 부담부 매매는 똑같죠. 원래 10억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세를 끼고 넘기는 거는 그러면 6억은 부채를 승계하는 거니까 4억에 대해서만 아버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 안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싹 걸려서 세를 끼고 매매가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번에 한시적으로 되는 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최대 2년 유예한 다음에 입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 돈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는 인지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갔을 때 저가 양수도 규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었던 게 3억 싸게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왔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싸게 넘길 수 있느냐? 일단은 증여를 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나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관계인들 한테 이제 양도한 자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한테 매매를 했어라고 하면 진짜 팔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돈 주고받은 거 맞아? 근데 이거 증여지? 라고 일단 추정을 하는데 네. 추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또 35조 1항 보게 되면 이 특수관계인 얘기를 썼는데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우리 추정한다 했었지만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대가를 주면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돈이 오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2항 법 제35조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기준금액
여기서 이제 싸게 한 거는 우리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냐? 100분의 30이다. 아까 증여로 일단은 추정하니까 실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렇죠. 35조 1항을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도 자녀한테 좀 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을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일 때에는 그거 금액을 증여로 본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여기 30% 혹은 3억 중 이제 적은 금액입니다. 민이에요, 민. 네. 그래서 이제 30%냐, 3억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심플합니다. 10억 이하는 30% 싸게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10억 네. 초과 주택은 예. 3억 싸게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자꾸 3억 싸게 넘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억짜리를 7억에 네. 거래해도 되는구나. 음. 개이득 하려 했더니 음. 여기서 양도 차익은 네. 5% 이상 차이가 나면 어. 그거는 또 인정 안 합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또 그런 또 보완책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20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매매 계약을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3억 싸게는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8억 싸게 했으니까 어. 3억까지는 인정해주고 증여세를 부과 안 한다 했으니까 네. 근데 초과분인 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어. 3억만 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3억 초과해서 싸게 해도 됩니다. 내가 양도세가 너무 크든 증여세가 크다 하면 증여세랑 양도세 또 자녀의 자산 비율 고려해가지고 네. 꼭 20억짜리 넘긴다 해서 17억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가 돈이 없잖아요. 또 그만큼. 그렇죠. 그러면 그 적절한 금액 맨 처음에 제가 증여세 5억 5천까지는 많이들 해요 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만큼은 뭐 증여세 내도 돼 라고 하면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20억에 매매를 했다 해서 아빠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20억이야. 네. 근데 12억에 넘기면 양도 차익이 2억이야? 어. 땡큐! 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시세보다 5% 이상 싸지면 그냥 이제 시가로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10억 그대로 내야 된다. 음. 라는 거는 말씀드린다.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상증세법 시행령 보게 되면 이 시가 기준이 개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후 3개월이라고는 해요. 전후를 갖다가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느냐? 그냥 뭐 바로 6개월 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10억 실거래가가 있었어. 근데 이후로 12억 실거래가가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한테는 10억으로 해야지, 저거. 그렇죠. 근데 이거 증여일 이후로 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라는 거는 우리 얘기인데 국세청은 여기 가운데서 10억으로 운임 신고했는데 사실 여기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네.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예. 이걸 기준 시점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 하거든요. 감정 평가. 그래서 우리가 상증세법 또 60조 딱 보게 되면 여기 명확하게 써 있어요. 당해 재산의 매매 가액, 우리가 진짜 시세라고 말하는 거, 시가라고 말하는 게 매매 가액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당일 시세가 명확하게 있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지 그 인근 물건 33평형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게 거래가 됐어라는 거지. 네. 정확하게는 타입도 다를 거고 동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음. 그 물건에 대한 거래 가격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네.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는 순위가 높습니다. 그렇겠죠.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가 적법하게 애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특수관계니까 이걸 뭐 내 임의로 하긴 좀 뭐하고 감정평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해줘서 평가사가 이거 평가 금액 10억입니다. 땅땅 해줬어요. 그 금액 가지고서 증여해줬습니다. 이게 뭐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죠. 국세청에서 뭐라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이 평가라는 게 물론 뭐 너무 허술하게 하지는 않지만 네네. 평가사의 재량범위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음.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최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게 유리할 거고 네. 근데 증여할 때는 평가금이 낮은 게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가사가 그 아파트는 사실 평가금이 많이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도 9억 5천이라도 예를 들어 해줬어. 그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9억 5천에 평가를 해줬으면 9억 5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든가. 근데 이게 10억을 넘어가면 네. 이제 두 군데 산술 평균 금액으로 가긴 해서 하나는 10억, 하나는 11억이면 평균에서 10억 5천으로 이제 증여를 하든가 이제 저가 양수도를 하든가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3억 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7억 5천에 저가 양수도 하면 된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조금 싸게 잡고 여기서 한 번 더 3억 싸게 잡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저가 양수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나가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 심화 과정, 부담부 증여, 저가 양수도 체크 포인트, 귀 좁은 것, 예, 100% 활용하기. 100%. 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느냐? 예. 이거 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한테 넘기려고 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세, 증여로 하면 증여세 증여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감정평가를 갖다가 해서 좀 시세를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억짜리인데 감정평가를 좀 잘 받아서 한 19억에 받았다 칠게요. 네. 일단 19억에 넘길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러면 여기서 19억에서도 우리가 저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3억 싸게 가능하죠? 네. 한 16억의 매매 계약이 합법이에요. 전세를 끼고 간다. 부담부로. 부담부 증여로 가면, 참고로 부담부 증여는 저가 양수도가 아니죠. 네. 부담부 증여로 가게 되면 여기 19억인데 전세가 10억이야. 10억이야. 그럼 9억에 대해서만 증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시적으로 세를 끼고 또 넘길 수도 있으니까 16억 했는데 여기서 전세를 끼고 또 간다. 10억에 대해서는 6억에 대해서만 매매 대금을 동원하면 된다. 이 여기까지는 아마 쫓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뭐였나요?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출범한다 였잖아요. 네. 그게 아버지 양도세가 문제입니다. 제가 저가 양수도 같은 경우 시세보다 3억 싸게 30% 싸게 넘길 수 있다라고는 했었지만 네. 아버지는 뭐라 했나요? 5% 이상 차이가 있으면 네. 시세대로 실거래가. 시세대로 양도세 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혹은 부담부 증여를 했었을 때 부채를 전세 보증 끼고 넘겼어.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발생하겠죠. 부담부 네. 증여를 하든 저가 양수도를 하든 아버지 양도세가 이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데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네. 아버지가 A주택도 있고 B주택도 있고 C주택도 있어. 네. 5월 9일 전에 양도세 중과 피해서 팔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팔기 아까워. 음. 이게 지금 출발점이었거든요. 네. 중간에 막 증여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자산 이전을 하자의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빠져가지고 이 시세대로 넘기기 좀 그래가지고 애한테 넘길래 네. 내가 좋은 주택이야. 나는 반포에 있는데 마포에도 집이 있어. 음. 마포 집 팔까 하다가 팔기 좀 아까워. 애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한테 넘기는 거고 그러면 이때 아버지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5월 9일 이후로 넘기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30%가 붙겠죠. 네.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는 사실상 저가 양수도 못 씁니다. 그러네. 그래서 저가 양수도 규정 분명 이후로도 이게 뭐 세무사들이 꿀팁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 양도세를 감안하면 그냥 통으로 증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네. 저가 양도 쓸 생각 있으면 무조건 5월 9일 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확장되면 더 땡큐죠. 네. 아버지가 다주택자예요. 네. 아까 말했던 A, B, C. C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 하나가 네. 지금 시세가 30억인데 30억인데? 지금 가격이 좀 밀렸어. 25억이래. 25억이래. 지금 막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막 네. 거래도 돼. 그럼 여기서 감정평가 한 번 더 받아. 네. 24억 평가가 떴어. 네. 여기서 3억 싸게 돼야 안 돼요? 된다. 된다. 30억짜리를 뭐 물론 지금 5월 9일 한시적으로 이 가격이지 이후로는 사실 더 올라갈 거잖아요. 팔기 아까워. 네. 그거를 21억에 거래할 수 있다. 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죠. 양도세 중과 이거 걸리기 전에 지금 꼭 넘기자라는 얘기 아주 좋습니다. 해드린 거고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도 애가 21억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어 한 15억이야. 네. 그러면 나머지 차익 6억만 지불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하려 했더니 이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못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번 보완 대책에서
현재 발표 전 2026년 2월 10일 전에 계약이 돼 있었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했었으니까 이렇게 세를 끼고 넘기는 것도 돼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도 지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그냥 100% 활용하기라고 안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자, 네, 앞서서 증여에서 증여세는 인별과세라는 얘기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한 명한테 주기보다는 5억, 5억씩 따로따로 주면 세율금이 줄어듭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가양수에 똑같이 됩니다. 저가양수도 할 때 아까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 한 명한테 다 넘깁니다. 네. 그러면 3억 싸게서 17억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똑같이 감정평가를 20억에 받았어요. 더 비싼 건지만. 네. 이거를 첫째, 둘째 따로따로 줘요. 공동명의로 5대5로 지분 줍니다. 네. 각각 3억씩 싸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럼 애 한 명당 7억 대금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4억에 되는 거죠. 네. 6억 싸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박. 이거 합법이에요. 저 탈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절세를 얘기하는 대박이다, 겁니다. 대박. 오, 이거 대박. 오. 그러면 애가 3명이다. 9억 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짜로도 되는 거 아니야? 한 10명. 아, 그렇죠. 30억짜리인데 애가 10명이야. 3억. 근데 그건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그래도 네. 일단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금이 지불해야죠. 완전 살짝 대박이다. 싸게 네, 해서 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제가 아까 증여 추정 원칙이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랑 부모랑 거래를 하는 거를 일단 원칙적으로는 매매 계약으로 보질 않아요. 일단은 증여를 추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죠. 반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매매 대금이 실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증여 추정이 아니라 진짜 유상 양도 거래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네. 아까 말한 뭐 경매, 파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죠?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 서류들 진짜 교환해야겠죠? 등기부상 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돈을 진짜 줘야 되는 겁니다. 매매 대금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애가 2명이야. 야, 6억 싸게,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네. 그래서 빠숑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가주택을 애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자녀분이 2분이죠? 네. 아들 1분, 딸 1분. 근데 아들, 딸한테 하나씩 주려 했는데 지금 딸은 유학 가 있고 네. 소득이 없죠? 예. 그럼 돈을, 대가를, 그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예. 자녀가 둘인데 예를 들어 첫째는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소득이 있는데 둘째는 소득이 없어. 네. 그러면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그리고 첫째는 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이 소득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 모아놓은 돈이 1억이야. 그러면 사실 매매 대금을 조달을 못 하겠죠. 이게 저가 영수도가 엄청난 꿀팁처럼 보이지만 막상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는 애가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걸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20억짜리 주택이다? 그럼 감정평가 최대한 해서 한 18억 뜨면 너무 땡큐겠죠? 18억 잡아놓고 애한테 9억씩 증여를 하는 거죠. 9억씩. 네. 여기서 전세를 끼고 하면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으면 부담부 증여도 활용하고 그럼 과세 표준이 분산되니까 네. 이제 각각 세금 낮게 고가주택을 넘기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핵심이 뭐였었어요? 지금 팔기 싫어. 네. 일단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겠죠. 우리 마귀가 되지 않으려면 네. 팔아야 되는데 네. 안 팔려. 그리고 팔기 아까워. 그래서 이 재산을 그냥 팔아서 그냥 또 세금 떼고 뭐 그냥 날라가기보다는 애한테 넘기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넘기자라는 네. 얘기를 한 거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더. 조금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죠. 네, 취득세도 조금 쟁점이 있는데 취득세율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취득세율은 1.1에서 면적도 85제곱미터 초과면 3.5%까지 이렇게 있지만 근데 다주택자다. 그럼 2주택자면 8.4, 9.0, 3주택자다. 12.4, 13.4%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거는 취득자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애가 무주택자면 이 일반 취득세율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하지만 이게 되려면 애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겠죠. 만 30 소득 혼인 셋 중 하나 충족하고 세대 분리가 됐어. 그러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셋 중 하나 충족을 못했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저가 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3주택자 가정에서 이제 우리 애한테 이제 내가 비주택을 넘겨요. 근데 애 취득세가 그러면 12.4%가 터지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도 해드리고요. 증여를 해야겠네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세금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증여를 하려 했었을 때는 또 어떻게 가느냐? 1주택자가 증여를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다주택자 증여를 하게 되면 12.4%.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면 13.4%입니다. 아버지가 아까 A, B, C 했을 때 증여로 넘겨야겠다. 네. 애가 뭐 매매 대금이 안 되네. 저가 양수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나는 그냥 증여를 해야지 했더니 아버지가 다주택자죠. 그럼 증여취득세 12.4%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비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야. 얘 빨리 정리하는 거죠. 적어도 주택수 줄여야겠다. 내가 하나를 또 어떻게든 팔고 그래서 한 채일 때 넘기든 뭐라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다주택 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여를 빨리 하라는 얘기는 지금 양도세입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원에 맞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틸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죠? 보유세를 터트려 버리겠다. 버티는 실익 없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종부세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사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이 유리한데 다주택자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가 유리해요. 사이 너무 좋아서 A주택, B주택을 아빠랑 엄마랑 둘 다 5대5로 해버리면 그렇죠. 이건 2주택자입니다. 그렇죠. 5대 그렇죠. 지분이라도 5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요. 네. 양도세는 어쨌든 애가 나중에 성인 되면 세대 분리될 거고 이 집값도 올라가면 소득 생길 거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집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집을 하나 해줘서 이 집이 있으면 1등 신랑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1등 신랑감만 있습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집 해오기가 너무 힘든데 딸아이한테 해줬어요. 1등 신부감입니다. 오빠 예. 몸만 와. 아. 아우 심쿵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보고 싶다. 애들 결혼시키고 싶다면 미리미리 집을 좀 해줘라.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저가 양수도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매매로 하려고 하느냐, 증여로 하려고 하느냐, 부담부 증여냐, 아니면 저가 양수도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들이 다 다른데 이거 포인트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양도세 다르고 증여세 다르고 증여 취득세 다르고 그렇죠. 그냥 일반 취득세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큰 틀에서 쫙 심화 과정까지 말씀은 드렸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저가 양수도 하려면 애가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얘기해드리고요. 진짜 우리가 내 실제 사례로 하려면 세무 전문가들과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네. 진짜 꼼꼼하게 잘 상담 받아보시고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담인데 증여취득세는 지금 그게 좀 이슈가 있어요. 아까 뭐 3억 싸게 있는 오케이. 근데 이제 6억 싸게, 즉 3억을 초과해서 싸게 했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증여취득세 중과 아까 12.4% 이거 떨군다는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자세한 거는 세무사랑 상의해 보시고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번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을 하자. 뭐 설령 다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인별 1주택이 되면서 현명하게 버텨보도록 하자. 인별 1주택 전략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헬리오시티 23호 그거는 그럼 증여 매매예요, 뭐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네. 특수 관계자다. 일단은 성이 똑같아. 나이대를 등기부 등본 보니까 매도자랑 매수자랑 연령대를 보니 왠지 부모 자식 관계 같고 가격이 되게 싸다라고 하면 이게 저가 양수도를 활용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싸게 거래된 거 있으면 부동산끼리는 서로 막 연락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싼 금매물이 시중에 풀렸었어요 하면 그런 거 우리 물건 받아본 적도 없어. 시작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3억 싸게 혹은 아까 말했던 6억도 싸게 가능하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건 보통 특수관계자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라는 얘기 해드리니까 남들 다 활용하는 전략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5월 9일 이후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꼭 잘 체크해 보시고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좀 실제 사례랑 한번 해보시면 다주택자분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